반갑습니다. 서문성 교무입니다. 원불교 성지 이야기 총 6강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원불교 성지 전반에 대한 1강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원불교 근원 성지인 바로 영산성지, 그리고 원불교 법을 제정한 변산성지, 법을 전하신 전법성지인 익산성지, 그리고 지난번에는 만덕산 성지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 원불교 성지 이야기 마무리 시간은 성주 성지편입니다. 성주 성지는 어떠한 성지인가 이렇게 한번 먼저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주 성지는 다른 성지들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주 성지만은 경상북도 바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도에 있는 유일한 성지이죠. 이곳은 바로 정산종사님, 대종사님의 법통을 이으신 정산종사님의 탄생지, 그리고 이 탄생지는 바로 주산종사님께서 탄생도 하셨죠. 인 바로 구성마을, 여기에 사진을 통해서 보면 이 마을이 바로 구성마을입니다. 구성마을.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 또한 성장을 하시고 결혼을 하시고 구도를 하신 바로 소야마을, 성장지라고 일명 표현하는 소야마을, 그 후에 구도지인 박실마을, 이렇게 세 곳이 원불교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서 바로 성주 성지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탄생가는 원기 79년에 복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마을이 이 뒤에 봉우른 허봉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뒤에 산을 흔히들 달마산이라고 합니다만은 달마산은 아니고 달산, 달월자에 몇산자를 써서 달산 이렇게 하는데, 그한 변음이 되어서 달매가 달마가 되고, 또한 이렇게 봉우리가 연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흔히들 달마대사 장삼자락이라고 하는 말까지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은 달을 상징하는, 그래서 성주는 별과 달을 상징하는 두 산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산종사님의 그러한 그 진영이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1900년에 탄생을 하셔서 1962년 63세에 열반을 하시게 되죠. 정산종사님께서는 바로 구산 송벽조 선지님, 그리고 준타운 이윤회 선지님의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이렇게 탄생을 하십니다.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만나신 후 법명을 귀로 받고 법호를 소정자 몇산자 정산으로 받아서 저희들은 흔히 정산송규 종사를 정산종사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환히 웃으시면서 조실 앞에서 찍으셨던 그러한 사진을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실 앞에서 앉으셔서 이렇게 찍으셨던 이 사진을 저희들은 정산종사님의 많은 이렇게 관련된 서적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이 이 사진이기도 하죠. 바로 이곳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지금 원불교의 성지로 지정된 곳은 아닙니다. 정산종사님 할아버님께서 바로 지금 정산종사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성장하시고 구도하신 성주 성지에서 사셨던 건 아닙니다. 정산종사님 아버님 댁에서는 그 고개 너머에 고산동이라고 하는 바로 야성송씨의 집성촌에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와 살고 계셨다. 지금 백세각이 있는 그곳이 아니고 그 위에 보면은 바로 정산종사님은 야성송씨의 단구공파이기 때문에 이 단구공파의 사당인 단구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계명마을에 바로 정산종사님 아버님 때까지 살으셨던 그러한 옛집, 지금은 이렇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이 두 사진은 언제냐면은 바로 정산종사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가족들이 고향의 정산종사님의 그런 영정을 모시고 가서 이게 바로 그 단궁파 사당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조상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찍었던 그러한 사진이 오늘날 전해오고 있습니다.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과 관련된 가족에 관련된 사진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계신 분이 바로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의 부친이신 바로 구산 송벽조 선지님. 전라도로 정산종사님께서 스승을 찾아가셔서 대종사님을 만나신 후에 상서를 올리게 되죠. 그렇게 염원을 했던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상서를 올리니까 구산 송벽조 선지님께서는 우리 아들이 바른 스승을 만났는가 싶어서 다시 영광으로 오셔가지고 영광 구간도실, 옥녀봉 아래 구간도실에서 대종사님을 만나 뵙고 제자가 됩니다. 그 후에 온 가족이 다 이사를 하셔서 그 후에 출가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정산종사님의 모친인 준타원 이운의 선지님입니다. 어찌 보면은 원불교 역사에 있어서 이 두 어르신처럼 행복한 어르신도 한편으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어르신, 이 두 선지님들 그 자손들은 바로 정산종사님께서 대강렬에 오르시고 바로 그 아우인 주산종사님께서 대강렬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출가히, 대봉도이를 수없이 오르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대희사로 또 이게 받들어 모시는 그러한 두 선지님이시기도 하죠. 여기는 대종사님의 후에 맞사이가 되기도 한 주산종사님, 정산종사님의 바로 밑에 아우죠. 바로 주산종사님께서는 원기 7년에 출가를 하게 되죠. 어디로? 정산종사님의 인도로 변산으로 출가를 해서 그 다음에 초기 교단에 있어서 가장 주역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월말 통신, 월보, 회보 등을 편집을 발행을 하고 또한 대종사님의 법서를 가장 많이 수필하신 우리 스님이 한 분이 되기도 하고 시문에도 등에서 저희들이 진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사은이시여라든지 그러한 시들은 성가로 오늘날을 많이 불려지게 되는 그러한 가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945년 8월 15일 황복 후에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앞장서서 헌신하다가 병을 얻어서 40세의 젊은 나이에 열반을 해서 많은 우리 그때 당시의 선지님들 또한 우리 후진들도 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영원한 청년상인 바로 주산 종사님께서도 성주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진은 정산종사님의 정토인 중타운 여청운 선지님이십니다. 지금 여기가 모습이 총부 앞으로 지나가는 바로 옛 신장로 길입니다. 지금 원광대 여기가 그때 당시에 운동장 본관, 지금 여기는 현재 본관도 되었고 그 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죠. 바로 아래 사진은 정산종사님의 모친인 준타원 이운의 선지님,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선지님은 정산종사님의 장녀인 바로 승타원 송영봉 선지님,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우리 선지님은 차녀인 송순봉, 태타원 송순봉 선지님, 두 분 다 종사에 오르시는 그러한 선지님이 되셨죠. 현재 수도원에서 정양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계신, 수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성주 성지와 관련된 그러한 옛 사진과 현재 사진들을 통해서 성주 성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바로 이 집에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이 집이 다시 이렇게 새로 복원이 되어 있죠.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집에서 정산종사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바로 주산종사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곳 기와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정산종사님 할아버님께서 이 마을로 훈장으로 초빙돼서 오셔서 이 마을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서당입니다. 지금 그대로 복원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진은 정산종사님 그 집에 있었던 그 우물까지 짓던 감나무입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터도 찾을 수가 터만이 이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정산종사님과 정산종사님 가족들이 대종사님 만나시고 나셔서 이사 가기 전까지의 성주 성지에 있었던 그런 내력을 적어놓은 소성 구도지에 있는 그러한 비입니다. 비인데 그 비를 읽어보면은 정산종사님의 집안과 정산종사님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구도를 하시고 그러한 내용이 함께 전해올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동 박실마을 정산종사 성장 구도지 예 집터다. 종사의 선대 고개 넘어 고산동에 세거하시다가 조보 훈동공 구성동에 오시어 정산주산 형제분 거기 나시고 얼마 후 소야 거쳐 박실로 오시니 이에 여기가 뜻깊고 거룩한 터전되었다. 후원 거북바위 사무친 소원 빌던 기도토여 멀리 가야산 숨가쁘게 구도하시던 역정산하다. 산에서 만난 천재인 연원으로 여기 치성하실 때 천학이 통지하였고 스승 찾아 전라도에 유력하시다가 화해에서 대종사와 제후하시어 영겁대사를 이루시었다. 바로 복명하여 영광으로 이사하시니 돌보지 않은 세월에 집은 흘려 유허로 화하였으나 거룩할사 이터전 세상 아성께서 봉황으로 자르시고 참령으로 머무시던 곳 소서구성의 봉황이 되이로다. 이렇게 해서 이 성주 성지의 내력을 구도 비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적어서 성주 성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정산종사님께서 서원을 세우는 입지를 세우는 뜻을 세우는 그러한 곳인데 지금은 빈 터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정산종사님께서 구성동에서 탄생을 하셔서 바로 아래인 소야로 이사를 오시게 됩니다. 그 집터는 바로 여기에는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논으로 변해져 있습니다만은 바로 집 옆에 그때 당시에 썼던 우물, 지금은 이 우물이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우물 터만이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9살 되시던 경에 할아버님으로부터 통감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 통감을 배우시다가 정산종사님께서는 대장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큰 인물이 되지 못한다면은 어찌 후세에 장부라 이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통감을 배우시고 나서 11살 될 그러한 무렵에 다시 사서를 배우시면서 그 한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그 생각이 더욱더 키워져서 어떻게 키워지게 되냐면 대장부가 어찌 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만족할 수 있으랴. 천하창생을 널리 구제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건설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이 세워진 바로 그곳이 정산종사님의 성장지인 소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산종사님께서는 그 할아버님께서 서당 훈장을 하지만은 당신보다도 더 학문이 깊은 공산 송준필 선생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개 넘어서 옛 고향에 이렇게 서당을 공산 선생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빈 터만 소실되고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백세각 바로 옆에가 있습니다. 백세각 옆에가. 그래서 한학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것이 정산종사님께서 그 학문을 한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는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물리를 나중에 얻으시고 큰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죠. 바로 소야 마을에서 구도를 하시다가 정산종사님께서는 여청운 사모님과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정산종사님 할아버님께서 굉장히 자손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결혼을 하시고 나셔서 손부를 친정으로 잠시 보내고 바로 거북바위가 있는 박실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박실 집 옆에 있는 거북바위에서 정산종사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시게 되죠. 누가 봐도 이 거북바위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자세히 보면 거북이도 같기도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두꺼비 모양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바로 이 집 뒤뜰에 있는 거북바위에 재물과 청수, 정화수를 올려놓고 천하창생을 제도하는 큰 사업을 이루고자 천지신명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십니다. 이때 기도하시던 그러한 모습을 어머니인 이운의 선지님께서 보시고 나중에 회고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면은 정산종사님께서 옆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에 바로 옆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맑힌 후 그 정갈한 물을 거북바위 바로 앞에 이렇게 떠서 진설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든지 범상함을 넘어서 천상에서 내려온 동자가 수도하는 모습 같았다고 해고해 주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기도를 올리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으면 천상에서 내려온 동자가 수도하는 모습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산종사님께 그렇게 사무치는 기도 정성을 천하창생을 제도하는 큰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올리셨던 기도 원력이 뭉쳐있는 것이 바로 이 거북바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거북바위 바로 옆에 있었던 옛 집의 모습입니다. 옛 집의 모습이고 이 집은 할아버님께서 서당 훈장을 하시면서 학동들을 가르쳤던 집이고 정산종사님께서 사용하시던 곳은 바로 이곳이고 옛 사진이 그대로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 빈터로 남아 있었던 그곳에 바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봤던 소성구도지비가 있고 이곳은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인화로 정산종사님께서 박실에서 구도하셨던 그 집터 바로 이 자리에 원불 땅을 기념시설로 탄생 100주년 기념시설로 이렇게 성업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박실 마을 초입 그러니까 박실 옛 집터 바로 입구에 대각전을 건축을 해서 기념시설을 이렇게 100주년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그 박실 마을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다가 결국은 14, 15세 무렵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게 되느냐 하면 처가댁을 가게 되는 여청운 사모님 댁을 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 마을의 학동들과 시를 지었는데 정산종사님께서 지으신 시가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그러한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지은 시인 것 같아요. 해붕천리 고상무요 농악 10년 침울시이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바다의 붕세 천리를 푹 나를 수 있는 그러한 깃을 가지고도 조롱 속의 학으로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냈으니 갑갑하니 그지없구나 하는 그러한 당신의 심정과 포부가 있으나 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담긴 그러한 시입니다. 이러한 시를 바로 누가 보게 되면 장인 어르신이 보게 되고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보니까 우리 사이가 큰 일은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집안일은 소홀히 하겠다 싶어서 그러한 걱정을 하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곳에서 여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처사는 가해산에서 10수년 수도를 해서 모든 도를 통했다고 해서 이 분을 만나려고 사실은 가야산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 가야산에 가셔서 어떠한 곳을 찾아다니시는지는 정확하니 어떠한 기록에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진은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해인사 창건을 하고
신라 애장왕이 기념식수를 했다고 하는 그 고사목, 그 입구에 있는 그러한 사진이고, 바로 이 전나무는 어떠한 거냐면은 8만 대장경을 모신 장경각 그 왼쪽에 있는 고운 최치원 선생이 가야산에 가서 당신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짚었다고는 그 지팡이라고 이게 유래가 전해지는 나무를 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가야산에 정산종사님께서 3번을 찾았으나 여처사를 만나지 못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전라도로 가야지만이 큰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서 수도하던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은 큰 도를 이루려고 하면은 상도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도란 스승이 있는 곳, 도가 있는 곳, 즉 전라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부모님께 바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라도로 가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서 그 말씀을 부모님께서 받들어 주셔가지고 전라도로 오시게 됩니다. 전라도로 오셔서 김제, 장성, 정읍, 인근을 스승을 찾아서 바른 법을 찾아서 굉장히 많이 다니시게 됩니다. 어떻게 굉장히 많이 다니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 지역의 조그만한 그러한 마을의 유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걸 보면은 얼마나 스승을 찾아서 다니셨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승을 간절히 찾았습니다마는 결국은 만나시지 못해서 금산사가 있는 모악산, 그 김제 쪽에는 금산사가 있고 완주 쪽에는 바로 대원사가 있죠. 그 대원사에 가셔서 적공을 하시고 때를 기다리시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경타원 김혜운 선지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로 오게 되는데 이 아래 사진은 어떠한 사진이냐면은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그리고 대산종사님하고 관련된 김제, 정읍 그 인근 지역을 그 여름의 도보 순례를 통해서 성자혼을 채받고자 하는 원불교 출가 제가자들이 도보 순례를 삼복도의하면서 그 증산 선생을 모신 법정교 앞에서 찍은 그러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경타원 김혜운 선지님을 만나셔서 여기에 김혜운 선지님의 그러한 모습 이곳으로 오게 되죠. 이곳이 정읍 북면 화엘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만나시게 되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영산에서 처음 표준제자 8사람을 내정하시고 그 다음에 중앙을 앞으로 올 사람이 있다고 하고 내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 이 화엘에 와서 계실 때 원기 3년 3월에 김광선 선지님과 함께 바로 약 170리가 넘는 이 길을 걸어오셔서 처음 오시는 그러한 분이 이 집을 바로 찾아오셔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 만나시기 이전에 정산종사님께서는 이곳에서 아주 대적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회고를 보면은 정산종사님께서는 낮에는 이 집에서 적공을 하시고 밤에는 바로 이 뒤에 봉우리에 가서 기도를 올리셨다고 해요. 한 번 이 집에서 양발을 개고 앉아서 적공을 하시면은 양발에 있는 그 복성뼈 자리가 폭 들어갈 정도로 적공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조용할 때 이 뒤에 봉우리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데 어느 날 그렇게 간절한 기도 속에서 당신도 모르는 새 신령스러운 주문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전을 편찬하시면서 그렇게 신령스러운 주문이 떠올랐다 해서 영주다 해서 영주가 정산종사님 구도 시절의 기도를 하시면서 나온 그러한 주문이 바로 이 화해리에서 나오게 되죠. 정산종사님께서 이곳에 계실 때 대종사님께서 팔선 김광선 대봉도님과 오셔가지고 만나셨었던 그러한
모습을 화해제우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화해제우도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정산종사님 그리고 대종사님을 모시고 갔던 팔산김광선 선생님, 여기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던 김혜원 선생님의 집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왕버드나무가 울창한이 있는 이 나무 아래서 대종사님과 만나셨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고사목이 되어서 이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님 생애를 보면은 스승님인 대종사님을 만나시기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만나시고 나셔서 이제 됐다. 우리 회상의 제법주요 법모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나셔서 앞으로 정산종사님께서 하실 것까지 알으셨을까? 그러기 때문에 성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주 성지에서 구도를 하시다가 전라도로 오셔서 많은 곳을 헤매고 다니시다가 대종사님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정산종사님은 영겁대사를 이루셨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 성지에서 오셔서 대종사님을 만나셨던 이 화해를 만나무 성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만남을 새기고 또한 생각해보면서 나와 대종사님을 만나면 어떠한 만남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되새겨 본다고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은 어떠한 만남으로 이루어질까?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만나시고 나서 됐다. 세상 이 회상의 법모요 제법주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나를 어떤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또한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러한 또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대종사님을 만나셔서 영겁대사를 이루셨던 정산종사님, 정산종사님을 대종사님께서는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고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함축을 한다고 하면은 일만만자 옛꽃자 믿을 신자 오를 으자 만고신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만고신이를 우리들의 만고신이로 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우리도 대종사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불교 성지 이야기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